안녕하세요. 2020년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고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떤 분들은 에이, 다 아는 내용을 뭐 또 영상을 만들었어? 나 안 볼래.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들고 그걸 또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은 한번 쭉 보세요. 자, 포트폴리오. 자, 이거는 뭐냐? 두산 백과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다. 자, 분산 투자. 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 이거는 다들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한 바구니에 뭐 계란을 다 담지 말아라. 요 정도로는 대부분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혼자서 뭐 책을 보셨거나 하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위험, 리스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룬다, 그렇죠? 네,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12월 초에 했던 그 이벤트죠. 그래서 각 섹터별로 11개의 섹터가 S&P 500에 있는데 여기서 5개를 한번 조합을 해봐라. 그리고 1년간 우리가 누가 잘 조합을 했는지 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포트폴리오를 그렇죠? 구성을 한 거예요. 나름 5개를 찝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나중에 수익률이 더 좋은지 그거 갖고 1등, 2등, 3등을 정해서 선물 제가 드리기로 했죠. 네. 요거까지는 자 아셨고. 자,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큰 그림에서 보자고요. 자, 이게 삼성전자라고 보자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대부분 이제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정도 뭐가 있을까요? 뭐 모바일이 있을 거고, 또 여기는 뭐 디스플레이가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령 뭐 의류를 판다. 삼성전자 옷을 판다. 그쵸?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에 삼성전자 뭐 자전거 판다. 뭐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반도체가 주가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혹시라도 반도체 경기가 쫙 좀 빠졌을 때 이런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에서 약간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자, 이제 여기에 집이 있다고 보죠. 그 집. 집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인이에요, 주인. 여기는 여성일 수 있고 남성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크게 또 여기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있죠? 부동산. 뭐 여기는 뭐 자가가 될 수도 있고 전세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월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 교육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자, 여기에 또 나는 그래도 투자 좀 해야겠어. 투자.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자기 자산을 이런 식으로 또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우리가 항상 뭘 할 때 항상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집안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그건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리턴. 내가 자동차에 투자한 이유가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또는 나의 만족감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입 대비 리턴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여기 이렇게 분산하는 게 자기 한정된 돈을 갖고, 그쵸? 자금을 갖고. 그럼 이 투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투자 부분. 투자가 이렇게 있어요. 투자. 그럼 투자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쭉 하면은 여기에 적금도 있었어요. 적금, 그쵸? 적금도 투자예요. 보면 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적금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주식 투자가 있어요. 주식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또 뭐 ETF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ETF 많이 하니까, 그쵸? ETF. 또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뭐 가령 스펙 같은 게 있어요. 스펙도 있고, 또 여기는 또 옵션이 있어요. 옵션. 파생 거래죠. 옵션. 그 다음에 뭐 또 여기에는 뭐 IPO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또 페니스탁 5불 이하짜리에 투자하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페니스탁을 주식으로 저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는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옵션하고 뭐 이런 스펙 이런 거에 비슷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도박이에요. 페니스탁은. 그래서 이제 주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투자예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분산을 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 그러니까 난 주식도 좀 하고 적금도 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분산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포트폴리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인다. 계속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기억나시죠? 여기 위험을 피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쭉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있죠. 요 주식을 한번 또 보자고요. 주식. 그러면 이제 주식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보통. 그래서 여기에 뭐 애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테슬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마존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넣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 다음에 또 뭐 넣을까요?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넣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포트폴리오. 왜?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령 애플이 막 폭락했을 때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이거를 좀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지. 그러면 좀 안정되게 수익을 좀 내자. 이런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알파벳의 구성을 좀 보자고요. 알파벳. 그 알파벳을 보면은 구글이 있고, 죄송합니다. 구글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구글 클라우드. 이건 다들 아시죠, 그쵸? 지금 또 이 영상 보시는 플랫폼이 유튜브잖아요, 그쵸? 예, 그 유튜브가 아주 좋은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other bets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출이 거의 뭐 미미해요. 그래서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게 존재감이 거의 없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other bets에 DeepMind, 그쵸? Deep Learning 있죠. 근데 Waymo, 자율주행, 그리고 Verily, 뭐 Sidewalk Labs, Loon, 캐피탈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인데 이걸 이 회사들을 알자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알파벳이 other bets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포트폴리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트폴리오의 정의입니다.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그려보자고요. 동그라미를. 자, 여기서 주식이 있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A, B, C, D, E, F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래요. 저는 이제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다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위험을 피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 자, 저는 그것보다 자, A, B, C, D, E, F 종목들 중에 어떤 게 대박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식 초고수라고 해도 내일을 예측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누구든 막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뭐 증권사 뭐 최고 애널리스트도 내일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 전혀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중에 저는 긍정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부정 마인드로 가면 또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이 대박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대박.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 가지를 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거는 대박 날 거고 어떤 거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요 구성은 대박이 이 하락하는 거를 다 상쇄시키고도 더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그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것보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표를 다시 반대로 둬야 돼요. 이 중에 어떤 게 대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골고루 담는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제 입장을 좀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는 누구한테 적합할까?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영하고 일단 mature 할게요. mature. 영 투자자가 있고 mature 투자자가 있어요. mature 투자자는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시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어느 정도. 영 인베스터는 시드가 미미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드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목표일 거고 여기는 시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시드를 어떻게든 큰 수익으로 갖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영 투자자 요쪽에 속하고 나의 시드는 내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럴 때는 어떤 종목이 큰 수익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하고 이 머추어 투자자들은 이 시드머니 어느 정도 된 거를 지키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요거를 구성한다. 요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봐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는 그래요. 포트폴리오가 자기가 이렇게 구성해서
갖고 가보면은 차라리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네. 조금은 오버할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S&P 500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종목을 자기가 피킹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종목이 잘 나갈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 포트폴리오 만드는 개념 자체가 위험 부담을 낮추기보다는 대박 종목이 어떤 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뭐죠? 옛날이 아니죠. 지금까지 쭉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한 바구니에 하나만 할 줄 알고 여러 개 담아갖고 이 바구니가 그래 어느 정도 이게 깨지면 이건 그래 성에서 활용할 수 있고 요런 개념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의 개념을 접근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알파벳도 지금 여러 개를 담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칭을 other bets예요, bet. bet. 요 단어 보세요, bet. 알파벳도 이렇게 묶어놓고 bet라고 해요, bet. 도박 해본다는 거예요, 도박. 도박. bet. 알파벳도 이런 거에 난 도박을 해본다. 이 중에 하나만 대박 나면은 다른 거 다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전 그 개념에서 이 포트폴리오 개념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보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걸 보시면 돼요. 요즘 핫한 게 뭐예요? 스펙. 그리고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트레이딩도 많이 해요. 개별 옵션. 그리고 페니 스탁.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는 대박이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IPO도 그래요. IPO도 최근에 뭐 대시나 또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150%씩 막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나오자마자. 이런 걸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 부분도 우리가 위험을 분산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대박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담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 영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머추어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요. 포트폴리오는 내가 어떤 종목이 정말 뭐 2배, 3배, 4배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담아 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운이 좋으면 진짜 나는 큰 돈을 버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100%다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when 남들 막 날아갈 때 나는 오히려 떨어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짜겠다 해서 그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기보다는 자기가 영 인베스터인지 머추어 인베스터인지 그걸 구분해 갖고 그럼 나는 어떤 게 대박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야겠다. 또는 나는 그 대박 다 필요 없고 난 지금 얼마큼 좀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위험 부담을 조금 분산을 하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짜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에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이 시점에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이제 2020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2021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인드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요것도 재밌어요. 자기가 진짜 자신이 없으면은 섹터별로 투자를 해봐도 돼요. 이 전체 섹터에 그 ETF에 하나하나 다 투자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투자해봤자 차라리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를 투자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쵸? 네. 하여튼 오늘 영상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